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김진호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저번 차시에 이어서 노드를 수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Insert Adjacent HTML을 이용해서 HTML 요소 내에 앞뒤, 원하는 위치에다가 텍스트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노드를 생성을 하는 방법, 그리고 생성한 노드를 기존의 HTML 문서 내에서 추가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만든 노드들을 서로 이동을 시키거나 새롭게 추가를 시키거나 혹은 기존 노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혹은 이동을 시키거나 제거를 하는 이런 노드들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Insert Adjacent HTML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자, Insert Adjacent HTML은 메소드형 프로퍼티고요. 첫 번째 인자로는 위치, 두 번째 인자로는 돔 문자열을 넣어가지고 지정한 위치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형 프로퍼티예요. 먼저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하는 문자열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before begin과 after begin, 그 다음에 before end와 after end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포지션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Insert Adjacent HTML은 기존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롭게 삽입될 요소만을 파싱한 다음에 자식 요소로 추가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inner HTML 프로퍼티보다는 효율적이고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HTML 마크업 문자를 그대로 파싱하는 것은 inner HTML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은 inner HTML과 동일한 점이에요. 자, 이 Insert Adjacent HTML을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VS 코드에서 새롭게 파일을 하나 추가하실 거고요. 이 파일로 공이 연달바 insert adjacent html이라고 하는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브라우저를 먼저 연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자, 먼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 id는 area라고 해줄 거예요. 자, insert adjacent html 메소드 사용 테스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을 거고요.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서 먼저 id area라고 하는 div 요소부터 취득을 해줄게요. 자, 취득하는 에어리어에 insert adjacent htm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먼저 포지션은 before begin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넣을 거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추가하려고 하는 html 문자열을 넣어줄 거예요. 자, h1번 태그 요소를 추가해 줄 거고 먼저 before begin 테스트라고 해줄게요. 자, 확인을 해보면은 기존에 있는 div 이전에 h1번 태그가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이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어느 위치에 추가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엘리멘트 탭을 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 나서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에 있는 이 div만큼이 표현이 되고 있죠. 이 div 이전에 h1번 태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after begin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after begin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둘 다 h1번 태그가 추가된 건 동일한데 여기 탭을 보시면 div 안쪽에 안에 있는 HTML 이전에 뭔가 요소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before begin은 아예 요소 이전에, 그 다음에 after begin은 요소 내에 가장 처음 이전에 추가되는 그런 메소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에어리어의 inner adjacent HTML로 before end라고 하는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before and를 확인해 보면 이 before and는 마찬가지로 div 내부에 가장 마지막에 요소를 추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fter and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after and 같은 경우엔 해당 div 요소에 완전 바깥쪽에 요소를 추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는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방향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요. 이렇게 앞뒤로 우리가 지정한 위치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될 때 한 번씩 다시 되짚어가면서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거는 create 기능과 append 기능이에요. 먼저 create element라고 하는 메소드에 문자열로 태그 이름을 전달을 하게 되면 인수로 전달받은 태그 이름에 해당하는 요소 노드를 생성해서 반환하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create text node라고 해서 텍스트를 문자열 형태로 전달하면 인수로 전달받은 텍스트 값을 텍스트 노드로 생성을 해서 반환을 해줘요. 또 append child라고 해서 child 노드를 노드 형태로 append child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인수로 전달받은 append child 메소드를 호출한 노드에 가장 마지막 자식 노드로서 추가를 해주게 돼요. 복수의 노드를 생성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돔이 리플로우 리페인트 횟수가 최대한 적은 게 유리해요. 이 리플로우 리페인트는 화면상에 돔을 파싱해서 다시 그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돔을 최대한 파싱해서 다시 그려주는 행동 자체가 적은 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HTML 요소들을 한 뭉치로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요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트 프래그먼트 노드는 자식 노드들의 부모 노드로서 별도의 돔을 구성해서 기존 돔에 추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새롭게 파일을 하나 추가해 주실 거예요. 자, 뉴 파일로 03 언더바 노드 create append.html이라고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노드 생성과 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HTML 파일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브라우저를 미리 띄워놓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먼저 UL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id는 drink, 그다음에 UL 태그 하위에는 li 태그를 만들어서 커피라고 넣어줄게요. 하단에는 스크립트 태그를 만드실 거고요. 자, drink라고 하는 변수에 drink라고 하는 id를 가진 요소를 취득해서 담아줘요. 자, 먼저 요소 노드를 생성을 해볼 건데요. const $li라고 하는 변수에 document.create elemen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에 li라고 하는 문자열을 전달하게 되면 li라고 하는 요소 노드를 생성한 다음에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li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되고요. 이제 텍스트 노드도 한번 생성을 해볼 거예요. 텍스트 노드라고 하는 변수에 document.create text nod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콜라라고 하는 텍스트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만들었던 li라고 하는 요소에 자식 노드로 좀 전에 생성한 텍스트 노드를 추가해 볼 거예요. li라고 하는 엘리먼트에 append child라고 하는 거에 좀 전에 생성한 텍스트 노드를 넣어서 결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처음 취득했던 drink라고 하는 엘리먼트에 append chil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li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 리스트에 이렇게 콜라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복수개의 노드를 생성한 다음에 추가하는 걸 볼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UL 태그를 만들어서 이번엔 id를 푸드라고 해줄 거고요. 자, li 태그를 만들어서 내부에는 김치찌개라고 텍스트 노드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를 만든 다음에 푸드라는 id를 가진 요소를 먼저 취득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const $컨테이너라고 하는 변수에 document.create element라고 하는 메소드로 div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푸드에 append child 형태로 컨테이너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div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UL 태그의 가장 마지막 뒷부분에 포함이 되는데 이때 만약에 여러 개를 여기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li 1번에 create element로 li 태그를 만들고 2번, 3번에도 li 태그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const 텍스트 노드 1번에 create 텍스트 노드로 먼저 된장찌개, 그 다음에 고등어 구이, 순댓국이라고 하는 걸 추가해 주고요. 각각 텍스트 노드 1번, 2번, 3번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li 1번과 텍스트 노드 1번, 리스트 2번과 텍스트 노드 2번 이렇게 결합을 해줄 거예요. 자, append child로 텍스트 노드 1번을 넣어주고 텍스트 노드 2번, 3번을 각각 li 2번, 3번에 추가를 해준 다음에 맨 위에 만들었던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에 append child로 li 1번을 넣어주고 또 li 2번, 3번을 넣어준 다음에 한 번의 컨테이너를 푸드에다가 추가해주면 여러 개의 리스트가 한 번에 추가가 됐죠. 최종적으로 이미 렌더링 되어 있는 푸드에다가 append child는 한 번만 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으로 렌더링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주석을 한 다음에 이 프래그먼트 형태로 바꿔볼게요. 자, const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document.create document fragm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컨테이너 같은 역할을 하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하나 생성이 돼요. 자, 우리 텍스트 노드로 추가를 할 거를 배열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for each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씩 텍스트를 꺼내가지고 li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create element로 li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만들어주고 이 li의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하나씩 텍스트를 넣어준 다음에
프래그먼트에다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프래그먼트를 푸드에다가 어펜드 차일드로 추가를 해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복수계의 엘리먼트가 화면에 한 번에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볼 거는 노드의 삽입과 이동을 하는 걸 볼 거예요. 우리 어펜드 차일드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노드를 추가하는 거를 봤었는데 또 인설트 비포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인설트 어제이선트 HTML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설트 비포는 첫 번째 인자로는 새롭게 추가할 노드와 두 번째 인자로는 어느 노드에 앞에 추가할 건지에 대한 차일드 노드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줘요. 두 번째 인수로 전달하는 노드는 반드시 그 메소드를 호출한 노드의 자칭 노드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돔에 이미 존재하는 노드를 append child insert before 메소드를 사용해서 돔에 다시 추가를 하게 되면 현재 위치의 노드를 제거하고 새로운 위치에 노드를 추가하는 노드의 이동이 발생하게 돼요. 자, 노드의 삽입과 이동에 대해서 다시 코드로 살펴볼게요. 자, 새롭게 파일을 하나 추가해 주실 거고요. 자, 공사 언더바 노드 다시 insert 다시 move.html이라고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html5로 파일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먼저 우리 UL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아이디는 드링크고요. li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커피를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새로운 li 요소들을 만들어 가지고 추가들을 해볼 거예요. 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드링크라고 하는 요소를 취득을 해서 변수에다 담아줄게요. 자, 먼저 li 1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li 태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자, create elemen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li 엘리먼트를 추가해 주고요. li 1번에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직접 접근해서 값을 변경을 해주게 되면 직접 텍스트 노드를 생성하지 않아도 텍스트 컨텐츠가 추가가 되게 돼요. 자, 취득한 드링크라고 하는 변수에 append child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콜라라고 하는 저 리스트를 마지막에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커피 뒤쪽에 즉 요소의 맨 마지막에 하나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li 2번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create element로 li 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li 2번의 텍스트 컨텐츠를 이번엔 우유라고 해볼 거예요. 자, 드링크라고 하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insert befor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볼 거예요. 자, insert before에 새롭게 추가하려고 하는 요소는 li 2번이고 추가하려고 하는 위치는 드링크라고 하는 요소가 갖고 있는 last element child 현재 콜라죠. 이거 이전에다가 요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다음에 콜라가 아닌 우유가 중간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li 3번을 하나 추가해 주실 거예요. 자, create element로 li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하나 추가하고 이번엔 사이다라고 하는 값을 넣어볼게요.
drink.insert before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새롭게 만든 li 3번을 이 엘리먼트로 놓고 두 번째로는 널이라고 하는 값을 넣게 되면 맨 마지막에 사이다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치 create, append child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노드를 이동하는 걸 볼 거예요. ul 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id를 put라고 해줄 거예요. 자, 파스타와 피자라고 하는 리스트를 추가를 해줬어요. 자, 밑에는 스크립트 태그를 만드실 거고요. 그리고 저 푸드라고 하는 요소를 취득해서 변수에 담아줄게요. 자, 이번엔 푸드 하위에 있는 파스타와 그 다음에 피자라고 하는 노드를 취득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콘솔.log으로 일단 푸드라고 하는 요소가 갖고 있는 children이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볼 거예요. 이 children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HTML 컬렉션을 반환을 하고요. 노드가 아닌 엘리먼트를 반환을 해요. 이렇게 파스타와 피자라고 하는 리스트가 각각 0번, 1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배열 형태로 달러 파스타 그다음에 달러 피자라고 하는 이 배열 안에다가 쭉 변수를 나열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달러 푸드 점 children이라고 해주면 아까 이 children은 각각 0번, 1번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었고 이 children에 있는 거를 각각 0번, 1번째 인덱스에 있는 곳에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콘솔.log으로 달러 파스타와 달러 피자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파스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피자. 이렇게 두 개가 각각 비구조와 할당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드링크라고 하는 우리 아까 선택했던 요소를 선택을 해서 append child라고 하는 걸로 파스타라고 하는 걸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 파스타가 피자 쪽에 그 피자와 같이 푸드에 있었는데 append child를 하면서 갑자기 위쪽에 있는 드링크로 이동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노드를 이동을 시킬 때도 append child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드링크를 선택해서 insert before라고 하는 걸 이용해 이 피자라고 하는 요소를 추가할 건데 파스타 앞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피자가 파스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새롭게 엘리먼트를 만들어 갖고 추가할 때는 추가가 되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한 다음에 append child나 insert before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요소를 제거하고 새롭게 추가를 하면서 노드 이동을 발생시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노드를 복사하고 교체하고 삭제하는 걸 볼 거예요. 먼저 클론 노드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 노드의 사본을 생성해서 반환을 해줘요. 매개변수는 이렇게 대괄호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여기는 true나 false라고 하는 불린 타입의 값을 db라고 하는 매개변수 형태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true 값을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노드를 깊은 복사해서 모든 자선 노드가 포함된 사본을 생성하게 되고요. false를 전달하게 되면 노드를 얕은 복사해서 해당 노드 자신만의 사본을 생성하게 돼요. 얕은 복사로 생성된 요소 노드는 자손 노드를 복사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노드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자, replace child는 자신을 호출한 노드의 자식 노드인 old child 노드를 new child 노드로 교체를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예요.
이때 올드 차일드는 리플레스 차일드 메소드를 호출한 노드의 자식 노드여야 되고 올드 차일드 노드는 돔에서 제거가 되게 돼요. 또 remove child라고 하는 메소드는 child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인자로 전달한 노드를 돔에서 삭제를 하게 되고요. 인자로 전달한 노드는 remove child 메소드를 호출한 노드의 자식 노드여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노드를 복사한다거나 교체한다거나 삭제하는 것도 저희 코드로 살펴볼게요. 자, 새롭게 파일을 추가해 주실 거예요. new 파일로 자, 05번에 노드 카피 다시 replace remove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노드를 복사하는 것부터 볼 거고요. UL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카피라고 해줄게요. 자, 먼저 UL 영역이라고 하는 텍스트 노드를 만들고 li라고 하는 자식 엘리먼트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열고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먼저 UL이라고 하는 저 태그를 선택해서 요소를 저장을 해줄게요. $UL이라고 하는 변수에 document.query selector라고 하는 걸 이용해 클래스 카피라고 하는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취득해요. 그리고 const $li라고 하는 변수에는 UL이라고 하는 저 태그가 갖고 있는 first element child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li라고 하는 태그도 선택해서 담아줘요. 자, shallow clone이라고 하는 변수에 li라고 하는 엘리먼트에 클론 노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펄스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const deep clone이라고 하는 변수에 ul이라고 하는 거에 클론 노드로 이번엔 true 값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자, ul에 append child로 먼저 shallow 클론이라고 하는 걸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샬로우 클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텍스트 노드를 복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li 태그를 카피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소를 추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요소를 추가했고요. 자, 이번에는 딥 클론이라고 하는 것도 UL에다가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이 U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식 요소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UL 태그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노드를 교체하는 거를 볼게요. 자, 똑같이 UL 태그를 만들고 이번엔 id를 드링크라고 해줄 거고요. li 커피 그다음에 li 사이다 리스트 요소를 2개를 추가했어요. 자, 먼저 드링크라고 하는 요소를 선택해서 담아줄 거고요. 그다음에 $커피라고 하는 변수에 드링크에 있는 first element child를 이용해서 가장 위쪽에 있었던 커피라고 하는 li 요소를 담아줄 거예요. 그리고 const new child라고 해서 create element라고 하는 걸 이용해 li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 new 엘리먼트에는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콜라라고 값을 담아줄 거예요. 자, 이제 이 드링크라고 하는 저 리스트에 replace chil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첫 번째 인자로는 새롭게 추가할 new child를, 두 번째 인자로는 변경을 하려고 하는 커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커피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롭게 생성한 콜라라고 하는 요소로 교체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노드를 삭제하는 걸 볼 거예요. 자,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서 id 푸드, 그다음에 li 파스타, 그다음에 피자라고 하는 걸 추가해 볼게요. 자, 먼저 푸드라고 하는 요소를 취득해서 변수에 저장을 해줄 거고요. 자, 이 푸드에 remove chil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푸드가 가지고 있는 last element child를 제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 리무브를 하기 전에는 파스타와 피자가 존재하지만 리무브를 했을 때 피자가 제거되고 파스타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소 노드들을 취득한 다음에 취득한 요소 노드들을 순회 탐색하고 그리고 이런 요소 노드들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생성해서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바스크립트가 원래 태생적으로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을 하면서 원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기능들이에요.